자, 오늘은 영역 네 번째 구조적 데이터 다루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영역 4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 합쳐서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 그리고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 그리고 파일,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 오늘 다루게 되는 구조체는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묶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들을 2개 이상 하나로 묶어서 쓰는 거. 자, 이게 바로 구조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인터, 그 다음 시간에는 구조체 포인터들을 다루는 연습할 겁니다. 자, 오늘 M 스텝을 들어갈 건데요. 파일과 구조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열을 배웠죠. 배열이 같은 형식의 변수를 하나로 묶는 게 배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체는 배열과 달리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다른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하면 구조체는 자료형이 서로 다른 자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조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열이 동일한 자료들의 집합이라면 구조체는 여러 자료형들을 동시에 가지는 여러 자료형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의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성적,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만 생각을 해볼게요.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그리고 총점, 그리고 평균.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 배열과 인테저 4개, 그리고 플로트 1개, 서로 다른 형식의 타입 6개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성적과 관련된 데이터는 이렇게 6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성적 처리에 필요한 변수들을 하나의 구조체로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struct의 이름, 이거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구조체 이름은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구조체로 묶을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선언을 해주고 이제 이 구조체를 따르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타입은 이렇게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체 변수다라는 의미의 struct, 그리고 그 구조체 중에 내가 방금 위에서 정한 man이라는 구조체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 struct man. 그래서 struct man, 그리고 구조체 변수를 2개를 선언했어요. 학생 1명과 2명,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프로그래밍의 대원칙 중에 3번째 원칙 기억납니까? 3번째 원칙, 변수를 다룰 때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과 그 변수에서 값을 읽어내는 것을 확실하게 터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변수의 값 할당과 값 읽어내기. 마찬가지로 이 구조체 변수 student1과 student2라는 이 2개의 변수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이 변수 안에 값을 읽어낼 것이냐. 구조체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멤버의 이름을 불러서 struct main 안에 멤버의 이름은 name, kor, eng, math, total, 그 다음에 av 이렇게 이름이 매겨져 있잖아요. 배열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까?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붙였죠. 또는 그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인테저 변수 값을 i나 n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배열을 다뤘잖아요. 구조체 변수는 이름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을 해요. 구조체 변수에 점을 하나 찍고 그 뒤에다가 어떤 멤버 변수가 있는지 그 멤버 변수의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읽어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student1이라는 구조체 변수 안에 들어있는 KOR이라는 정수형 변수의 값을 이렇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총점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student1.kor과 student1.eng와 student1.math를 더해서 student1.total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구조체 변수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다루는 방법만 터득을 하면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변수를 다루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person. 그래서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직접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 변수 person이라는 구조체는 이 구조체 형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새로운 형식의 구조체 이름. 이 구조체 형식 선언은 항상 프로그램의 맨 위에서 include 바로 밑에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구조체는 name이라는 문자열과 address라는 또 문자열 그리고 age라는 그런 정수형 변수 이 세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person이라는 구조체 형식, 방금 전에 만든 구조체 형식을 놓고 이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자,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자, struct person 그리고 여기에다 이름 하나를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p1 이렇게 간단하게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p1에 내용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름을 먼저 자, printf 자, 이름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스캔F로 이름을 %s로 받아야 되겠죠. %s. 자, 그리고 변수 이름은 구조체 변수 이름에 name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해서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s로 스캔F 받을 때는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받아보면 자, 주소는 그리고 나이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소는 어드레스 그 다음에 나이는 age 그런데 age는 정수형이니까 %d로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앰퍼샌드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느냐. 자, printf로 화면에 찍어 볼게요. 자, printf로 자, %s %d 자, 이렇게 화면에 넣어주고요. p1.name 그 다음에 p1.address p1.age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은 화면상에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물어본 다음에 화면에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찍어주게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P1이죠. P1.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름은 물어보죠. 자, 이름. 그러면 여기 이름을 이게 영어로 써볼게요. 김. 자, 주소는 포항. 그 다음에 나이는 뭐 30. 자, 이렇게 하면 김, 포항, 30. 자, 이렇게 해서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 워크북에서는 getS를 통해서 getS로 구조체 변수의 문자열을 입력을 받았는데 리플릿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getS와 scanf가 동시에 사용이 되면 입력에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리플릿을 통해서 연습을 할 때는 getS와 scanf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고 뭐 scanf를 통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을 좀 사용을 해 볼게요. 자,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 파일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이렇게 입력을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입력을 받는데 요거를 입력을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지 말고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입력을 받고 또 출력을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을 했잖아요. 화면상에 출력하지 말고 텍스트 파일에다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 볼게요. 자, 파일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파일을 사용하는 순서는 이렇게 4단계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핸들 변수를 선언한다. 두 번째, 파일을 연다. 세 번째, 파일을 사용하는 구문들을 수행한다. 네 번째, 파일을 닫는다. 자, 요 네 가지 순서대로 파일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순서를 여기다가 먼저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요. 자, 요 순서대로 파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핸들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요. 변수 파일 이름의 변수는요. 대문자로 파일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별을 하나 붙여줍니다. 자, 파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름을 하나 붙여볼게요. 변수 이름이니까. 자, 파일 1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는 파일을 핸들링하는 파일 1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파일을 엽니다. 파일은 어떻게 여냐면 자, 파일 1은 f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열어요. fopen은 파라미터가 2개가 들어갑니다. 문자열로 2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문자열에는 파일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address.txt 뭐 이렇게 파일 이름을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일 읽기 모드입니다. 자, 파일 열기 모드예요. 파일 열기 모드는 어떻게 쓰느냐? 기본적으로 R 또는 W예요. 그런데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사용할 거거든요. 일반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이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열겠다. 또는 텍스트 파일을 쓰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일을 키보드로부터 이렇게 김, 포항, 30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입력을 파일로부터 받을 거니까 여기서 RT라고 적겠습니다. 자, 파일을 사용하는 구문들을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요 단계를 대신해서 파일을 사용하는 구문을 수행을 할 거고요. 파일을 닫을 때는 fclos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 1을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자, 지금은 scanf를 가지고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잖아요. 키보드로 읽지 말고
파일로부터 읽을 겁니다. fscanf 전부 다 fscanf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fscanf 이게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데, 그러면 파일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파일 1 이렇게 앞에다가 파일 1이라고 넣어주면, 자, 파일 1 여기서도 파일 1 그 파일로부터 읽어오는 거니까 사실 이름을 나이를 뭐 주소를 물어볼 필요 없죠. 그냥 fscanf 3번만 수행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p1.name과 p1.address와 p1.age의 값을 파일로부터 읽어 들어와서 한 번 읽어드리고 파일을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address.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파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메모장이나 뭐 에디터를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근데 리플릿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add new 파일을 클릭을 하면, 자, 파일을 만들 것인지를 물어보는 프로젝트 모드로 들어갈 건지를 물어봅니다. continue를 눌러주고, 그러면 main.c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름 address.txt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address.txt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 김 포항 그 다음에 30.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를 따로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address.txt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ain.c에 들어가서 그냥 이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파일 1, 2, 3, 4 순서에 따라서 파일 선언했고, 오픈 RT 모드로 address.txt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fscanf로 파일로부터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입력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 그대로 놓고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김 포항 30 address.txt에 들어있는 대로 그대로 뜹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바꿔서 텍스트 파일이 제대로 읽혀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팍 그 다음에 25.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름이 팍이고 어드레스는 포항, 그리고 나이는 25.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팍 포항 25.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입력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찍어주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파일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파일 두 번째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파일을 핸들로 선언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별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별을 왜 붙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포인터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을 붙인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파일 두 번째 파일은요, 파일은 fopen, 자, address 2.txt로 파일을 오픈할 건데요. 파일 열기 모드에서 이번에는 WT 모드로 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는 파일을 집어넣을 거예요.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면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집어넣을게요. 자, 요거를 똑같이 집어넣을 건데, 파일에다가 기록을 위해서, 자, 이렇게, 자, 1번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F printf로 바꾸고요. 역시 파일 2로 바꿔주면 fprintf는 printf랑 똑같은 내용을 화면 대신 파일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파일을 사용이 끝났기 때문에 f close file 2에서 파일 2를 닫습니다. 우리가 address.txt는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지만 address2.txt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미리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 만들면서 파일을 새로 고치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세미콜론이 빠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박, 포항, 25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출력하는 printf가 실행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됐냐면 이 실행된 것은 address2.txt가 생겼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람 박, 포항, 25 이렇게 한 줄이 딱 들어가면서 address2.txt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이 person을 지금 P1이라 그랬는데 얘를 배열로 선언을 해 볼게요. 자, 배열로.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읽어 볼게요. 즉 address.txt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김, 그 다음에 서울 30,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 부산 뭐 50, 그 다음에 다시 김, 그리고 어디로 할까요? 자, 인천, 그 다음에 20. 자, 한 명 더 해볼게요. 한 명은 자, 5, 그리고 광주를 해볼까요? 광주. 자, 광주. 그 다음에 뭐 1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명이 address.txt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5명을 한꺼번에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명이면 자, P 5개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파일로부터 읽어오는 과정, 이렇게 읽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for i는 0에서 5번을 반복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or문으로 fscanf를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에는 P의 i번째, 역시 P의 i번째, 그 다음에 얘도 i번째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0부터 4까지 5번 돌아가면서 되고요. 역시 화면상에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화면상에 출력하는 것도 동일하게 자, 이렇게 포문으로 널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P의 i번째 name, 그리고 여기도 P의 i번째 어드레스, P의 i번째 age. 똑같은 내용이 밑에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번호 대신에 %d로 들어가고 대신 i 플러스 1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번호가 매겨지고 이름과 주소와 나이 한 줄 내리는 요 줄이 5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i라는 변수 선언해줘야 되겠죠. int i. 자, 이렇게 해가지고 address.txt가 이렇게 돼 있고요. 5개를 읽어가지고 address2.txt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 기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김, 박, 김, 리, 김, 오. 자, 보면은 박, 김, 리, 김, 오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화면상에
출력하는 printf가 제대로 수행된 거 확인될 수 있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파일에다가 fprintf 한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툴을 들어갔더니 자,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스텝을 거쳐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텝 M의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어떻게 푸는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 힌트에 맞춰서 연습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데이터 입력 문제입니다. 다음 구조체를 이용하여 3명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한꺼번에 출력하라.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해봤던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구조체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소를 캡처한 화면에서는 서울, 종로구, 뭐 전북, 무주 이런 식으로 단어 사이에 빈칸이 들어있는 채로 getS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리플릿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있는 숫자 입력하는 것과 엇갈려 가면서 제대로 입력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플릿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getS를 사용해서 키보드 버퍼를 플러시해 나가면서 쓰면 문제가 없지만 이 리플릿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는 학생들은 주소를 빈칸을 넣지 않고 그냥 그 하나의 단어만 입력을 하게 문제를 바꿔서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캔F로 통일해서 문제를 풀기 바라요. 자, 어떻게 푸는지를 단계를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구조체를 사용해서 구조체는 나와 있으니까 이 구조체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구조체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3명의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 구조체 변수 3개를 임의로 선언하여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메인을 어떻게 구성하시냐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struct person 해가지고 여기다가 변수 3개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반복문으로 반복문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구조체 변수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복문을 쓰지 말고 그냥 입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이름 입력, 그리고 주소 입력, 그리고 나이 입력.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뭘로 해서 받냐면은 스캔F를 쓰세요. 얘도 스캔F %s로 %s로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s로 얘는 scanf %d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요거를 3명이니까 3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입력을 받고, 그리고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력을 3번 받은 다음에 화면상에 3개를 나란히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적사항 출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사항 출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사항 출력.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을 구성을 하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면적. 근데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되어 있어요. 가로와 세로 크기를 집어넣으면 이 사각형에 대한 멤버 변수는 가로와 세로가 들어있는 struct rectangle이라는 타입을 정해 놓고요. 이 구조체 변수를 파라미터로 사용하여
숫자를 리턴 받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구조체와 함수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구조체는 맨 위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데 메인에서는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메인에서는 스트럭트 렉탱글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각형 1이라고 R1을 하나 만들어서 선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에서 뭐 하냐면 R1에 가로와 세로를 입력받음, 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 R을 칼크 에어리어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크 에어리어는 R1의 구조체를 가져다가 그 안에 멤버들을 찾아서 가로와 세로를 곱해 가지고 나오는 면적을 보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에어리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메인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int 에어리어.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바운더리는 누구한테 시켜요? 칼크 바운더리한테 시켜요. 뭘 던져서? R1만 던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리어와 바운더리를 출력한다. 이게 메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칼크 에어리어와 칼크 바운더리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구조체를 받아가지고 이 안에 멤버인 width와 height를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적절하게 면적과 둘레를 계산해서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메인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문제를 설명을 해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좌표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다음 구조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좌표 데이터를 입력받아. 메인에서는 좌표 데이터 변수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좌표는 x좌표, y좌표의 좌표값, 실수형으로 xy 좌표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좌표값, 결국은 숫자 4개를, 실수형 숫자 4개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x1, y1, x2, y2 이런 셈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조체를 사용해서 구조체 2개, 변수 2개를 가지고 입력을 받은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때는 calc distanc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써라는 얘기죠. 즉 메인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 메인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struct 포인트를 선언을 한 다음에 메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struct 포인트 해가지고 p1, p2가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럼 p1, p2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p1, p2 입력. 그리고 나서 distance를 계산을 해요. 뭘 가지고? calc distance한테 뭘 줘서? p1과 p2를 던져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dist를 출력.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사각형의 크기를 비교해라. 자,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쓰는 건데요. 스트럭트 렉탱글을 이번에는 아까 2번 질문에서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만 가지고 사각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타입의 구조체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스트럭트 렉탱글이 바뀝니다. 멤버 변수가 4개예요. 좌표 2개를 가지고 x1, y1, x2, y2. 즉 왼쪽 위 모서리의 좌표값과 오른쪽 아래 모서리. 자, 요게 하나의 직사각형이라고 치면은요. 이 직사각형은 왼쪽 위 모서리, 바로 요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 요 좌표. 이 2개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좌표 2개를 가지고 칼크 에어리어에서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거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단 스트럭트 렉탱글의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럼 가로 세로를 요 좌표 2개를 가지고 계산해 내야 되겠죠. 좌표 2개로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러분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제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직사각형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직사각형 두 개에 대한 값을 입력을 받아야 돼요. 좌상점 좌표값과 우하점 좌표값 각각 좌표 4개, 즉 값을 치면은 값은 8개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표값을 4개씩 직사각형 2개의 좌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2개의 직사각형 2개를 놓고 R1과 R2가 평면 좌표상에서 겹치느냐. 겹치는 거는 조금이라도 만나는 점이 있으면 무조건 겹치는 거예요. 겹치면 1을 리턴하고 겹치지 않으면 0을 리턴해라. 그러니까 요 문제는 메인에서는 자, 위에서 구조체 전환한 거는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스트럭트 렉탱글 해가지고 R1과 R2를 전환을 하겠죠. 그러면 자, R1과 R2 좌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뭘 부르냐면 얘를 부르는 거예요. 체크 오버랩을 부르는 겁니다. 메인에서 체크 오버랩 R1과 R2 얘를 불러요. 그래서 이 값이 체크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if 체크가 1이면 그러면은 겹침 출력하는 거고요. else 아니면은 안 겹침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이렇게 일을 하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체크 오버랩이 R1과 R2를 받아다가 어떻게 겹치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겹친다라는 거를 찾는 것도 괜찮지만 겹치지 않는 거를 찾는 것도 괜찮아요. 겹치지 않으면 0, 겹치면 1. 그래서 if를 어디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겹치는 거를 먼저 찾아서 나머지를 겹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겹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나머지를 겹친다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좀 잘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부터는 파일을 다루게 됩니다. 메뉴판을 구성을 하는 스트럭트를 구조체 형식을 정해줬어요. 스트럭트 메뉴. 그래서 이 메뉴를 놓고 이 메뉴를 프로그램 안에서 구조체 배열에 저장한 후 얘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란 얘기예요. 어떻게 배열을 초기화하냐면 이렇게 배열 초기화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배열을 초기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럭트 메뉴, 마이 메뉴 5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안에다가 5개에 해당되는 것을 이 내용을 요 메뉴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그 다음에 문자열 삼겹살, 문자열 국내산, 그 다음에 숫자 9,000 이런 식으로 묶어서 5개를 나란히 놔주면 그럼 메인에서 마이 메뉴라는 구조체 배열이
값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면 메인에서는 뭐만 하면 될까요? 이 내용을 menu.txt에 이렇게 보이게끔 저장하면 됩니다. menu.txt에 1, 메뉴 이름과 그 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가격 엔터 치고 그 다음에 2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5줄을 집어넣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파일 쓰기를 설명할 때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면 구조체 형식만 달라졌다라는 거 외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판을 읽어오는 문제예요. 바로 위에서 6번에서 저장했던 menu.txt 파일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읽어와 보는 겁니다. 자, menu.txt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fscanf로 읽어내겠죠. fscanf로 숫자 하나 읽고 그리고 그 문자열, 숫자 이렇게 읽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메인에서는 자, 스트럭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메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고요. 세미콜론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반복문을 돌려요. 반복문. 자, 반복문을 돌리기 전에 파일을 선언, 파일, 열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반복문 안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fscanf로 여기다가 파일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menu.txt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menu.txt는 숫자 하나, 문자열 2개, 숫자 하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얘를 읽어오는 거예요. 자, 숫자 하나, 문자열 하나, 숫자 하나. 자,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고 여기에다가 my menu i에 .no 이렇게 해서 my menu 자, my menu 이번에는 name 그 다음에 my menu made in 그 다음에 my menu price 자, 이렇게 해서 fscanf를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s는 n% 안 붙여요. %d는 붙여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문으로 5개의 메뉴를 읽어드려서 마이 메뉴에다가 채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내용을 printf로 다시 출력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끝나고 나면 반드시 파일 닫아줘야 됩니다. 파일을 읽어오는 게 끝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메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7번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6번과 7번을 가지고 문제를 한 번 더 응용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메뉴 이름과 그 다음에 메뉴의 그 가격과 번호, 그러니까 번호, 이름, 가격이 묶여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1번 메뉴는 김밥이고 2,000원이다. 이렇게 메뉴 번호, 메뉴 이름, 가격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고 나서 스캔애플이 입력을 받죠. 5개의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화면상에 출력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menu2.txt에다가 저장을 해봐라.
요게 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번과 7번 문제를 한 번 더 응용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M에서는 문제가 8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텝 N, 포인터를 사용하는 내용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